조금 지난 주제이긴 한데 네. 굉장히 유명했던 핫했던 드라마죠. 네. 글로리예요. 네, 저도 좀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극 중에 손명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술병으로 맞아서 죽잖아요. 네, 여러 차례 이제 가격을 당했죠.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과연 뇌진탕인가, 과다출혈인가 네. 의사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장면을 보신 분이 좀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묘사를 드리자면은 여러 차례 딱딱한 술병으로 머리를 가격을 받고 한번 쓰러지죠.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발을 잡는데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술병으로 내려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잖아요. 뭐 결론은 어쨌든 사망한 걸로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일반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뇌진탕이냐 뇌출혈이냐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리 쪽을 가격을 받았을 때 과연 사망할 수 있느냐. 사실 술병 맞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롤러를 탄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어떤 조금 좀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져서 술을 먹고 뭐 계단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충격이 체중을 거의 싣고 쓰러지면서 이제 머리를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두통이 계속 생길 수가 있고 어지럼증이라든가 구역구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뇌진탕과 뇌출혈은 증상으로 처음에 감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되면 머리가 이제 많이 손상이 돼서 뭐 찢어져가지고 피가 나면서 뇌CT를 찍는 이유가 뇌진탕과 뇌출혈을 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뇌출혈이 있는지, 왜냐면 뇌출혈은 정도가 심하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이 조금 잘못된 게 사망을 결국 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뇌진탕은 사망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가 그냥 흔들린 증후군이기 때문에 충격으로 인해서 뭐 손상 없이 뇌만 흔들려서 증상만 뇌출혈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걸 뇌진탕이라고 하기 때문에 뇌진탕으로는 사망할 수가 없고요. 손명은 당연히 뇌진탕이 아니고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딱 맞고 쓰러졌을 때 그 순간 바로 죽냐?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충격으로 기절을 했을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이제 설설 뇌 안쪽에서 출혈이 되다 보면은 뇌는 딱딱한 두개골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피가 계속 새들어가면 압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점점 높아지다가 뇌를 누르게 되고 호흡중추라고 해서 연수, 뇌에 길쭉하게 있는 부분이 아주 안쪽 깊숙하게 연수라는 곳에서 심장과 호흡을 할 수 있는 신경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눌리면서 호흡과 심장 박동이 멈추면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네. 어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자극적인 장면 연출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한 번에 피가 많이 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뇌 안에서 출혈이 되는 거지 겉에서 출혈되는 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두피에는 모발이라는 게 있고 굉장히 혈액이 많이 공급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혈관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이렇게 사실 칼로 살짝 싹 스쳐도 피가 줄줄줄 머리 위쪽에 있다 보니까 눈으로 굉장히 이미지적으로는 굉장히 자극적이어서 어머니들이 애들 살짝 다쳐가지고 찢어져서 이렇게 피가 나면 엄청 심각하게 다치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시죠. 머리 쪽은 손상이 되면 쭉 흘러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과다출혈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양을 보면 얼마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뇌 출혈이 중요하지 두피 출혈은 그렇게까지 위중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각각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겉에 충격을 세게 받았다면 안쪽도 혹시 출혈된 건 없는지 어지럼증이라든가 구역감, 구토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뇌출혈을 꼭 감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찍 발견되었다면 살 수 있는 확률. 손명호 같은 입장에서 만약에 보호자가 있어가지고 바로 119를 실려가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빨리 발견돼서 피를 뽑아줘가지고 뇌 압력을 낮춰준다면 살아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뇌출혈의 치료는 뭐냐면 압력이 높아지면서 뇌를 누르기 때문에 사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구멍을 내가지고 관을 꼽아서 출혈을 바깥쪽으로 흘러내려서 압력을 낮춰주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사실 거기까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해줄 수 있는 노력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회복되는 거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결론은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술병에 마실 일이 없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뭐 너무 세게 머리를 부딪혔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꼭 확인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사실 저희 할아버지가 겪었던 부분인데 교통사고 후에 첫날은 멀쩡하셨어요. 그때는 시골이다 보니까 뭐 뇌CT 이런 걸 찍어보지는 않았고 그냥 입원했다가 뭐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집에 가셨는데 그러고 며칠 뒤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지연성 출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손상이 별로 없고 출혈이 아주 살짝 나오고 멎어버렸다가 천천히 다시 출혈이 되면서 뇌 압력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까 느끼는 증상은 없이 이제 자다가 압력이 어느 순간 높아지면서 슬슬 연수를 압박하면서 호흡과 심장이 멈추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체돼서 생긴다, 지연성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뇌진탕이랑 감별이 되게 어려워요. 뇌진탕도 며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쾅 부딪히고 나서 당일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다시 한번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